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12월 2일입니다. 오늘도 허경영의 영성시대가 세계를 이끈다. 92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신인이 오는 땅 한반도. 한반도는 지구에서 세계의 자궁이며 핵이다. 풍수지리적으로 한반도는 오른쪽으로는 아프리카 대륙과 중국이 내외 우베코를 이루고 왼쪽으로는 일본과 아메리카 대륙이 내외 좌청룡을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쪽으로는 제주도, 대만, 필리핀 등의 동남아시아, 호주 대륙이 겹겹이 안산을 이룬다. 주변 지형이 완벽하게 한반도를 감싸주는 모양이다. 말하자면 한반도는 보호받는 자궁 형태의 대명당인 혈자리이다. 한반도는 지구의 자궁이며 세계의 중심이자 핵인 것이다. 한반도는 여성의 자궁 부위에 위치하면서도 생김은 또 남자의 생식기를 닮았다. 음양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다. 그래서 한반도는 음양이 같이 한 잉태와 분만의 자리이다. 주역 8개상으로도 한반도는 간방에 해당되는데 간방은 동북방, 간방에 해당되는데 간방은 한 주기를 마무리하고 다시 시작을 하는 곳으로 해석된다. 말하자면 한반도는 시작의 자리, 간방이면서 음양이 같이 하여 잉태와 분만을 하는 중앙토이며 핵이 해당하는 것이다. 핵인 까닭에 한반도가 내뿜는 기 에너지는 세계 어느 곳보다도 강력하다. 한반도의 기운이 그러하다 보니 한반도에서는 사람도 풀도 물고기도 강력한 농축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민족처럼 생활력이 강한 민족은 드물다. 독일이 150년 걸려 이룬 산업혁명을 우리나라가 단 15년 만에 해낸 것도 한반도의 기운에서 유래한 한국인의 강력한 에너지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인삼만큼 약효가 뛰어난 인삼이 없으며 태평양을 헤엄치던 물고기가 우리나라 해역에 들어오면 맛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도 있듯이 한반도의 기운은 매우 특출하다. 그러면 왜 유독 한반도가 지구의 핵이며 강력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하늘이 지구를 만들 때 한반도의 역할을 지구의 핵, 결실과 시작을 하는 곳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하늘이 인간의 몸으로 화신하여 지구에 와서 인류의 추수와 새 시대를 여는 하늘의 역사를 할 때를 대비하여 그렇게 설계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창조주의 화신이 한반도에 오게 되는 것은 예정된 것으로 우주적 섭리의 일환이다. 그리고 가장 우수한 신체적 특징과 두뇌를 가진 환웅족의 일부를 수메르와 텐산 산맥 일대에서부터 한반도에 들어오게 한 것도 하늘의 섭리에 따른 것이었으며 장차 신인이 와서 세상을 밝게 비출 것을 암시한 천부경을 한민족에게 내려준 것도 하늘의 뜻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홍익인간, 제세이화의 이념과 효제, 충신, 예의, 염치의 훌륭한 민족 정신을 지니고 숱한 외침을 겪으면서 불굴의 의지와 인내심을 기르도록 한 것도 장차 하늘이 한민족을 쓰기 위해 섭리가 작용한 것이다. 그리해야 본체가 가장 우수하면서도 아름다운 정신을 지닌 민족의 몸을 입고 그 민족을 앞세워 세상에 신정 정치를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대인, 만주족, 몽고인, 일본인, 인디언 등이 모두 같은 아담족이나 그들은 한반도라는 지구의 핵이 아닌 곳에 살기 때문에 주인공들의 선봉에 설 수가 없다.
그리고 비록 아담족일지라도 명석한 두뇌를 이용하여 엄청난 부를 쌓으면서도 선민의식에 빠져 자만하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은 경우 오히려 하늘의 철퇴를 맞을 수 있다. 그동안 한반도가 주변국들의 수많은 외침을 받으며 나라가 없어지는 위기도 맞기도 하였으나 그 어떤 나라도 결국은 차지하지 못하고 도로 내놓고마는 마치 고슴도치와 같은 존재였던 것도 이곳이 하늘이 임하는 땅이기 때문이다. 하늘이 통치하는 시대가 오다. 제1장 국가와 국민. 기본적으로 국가는 개인들이 계약을 통해 형성한 공동체이다.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으로 국가가 무엇인지, 국민 자산의 권리에는 무엇이 있는지, 국가를 운영하는 원칙은 무엇인지 등을 알 필요가 있다. 또 국가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의 5대 요소. 국가를 이루고 유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5가지 요소가 있다. 이를 국가의 5대 요소라고 하며 국가 존립, 국가 기능, 국가 분야, 국가 목적, 국가 미래가 그것이다. 국가 존립. 국가 존립은 국가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국가 존립의 3가지 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이다. 즉, 국가 존립의 3요소는 국가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로서 이 중 하나라도 없으면 국가라고 볼 수가 없다. 주권이란 국가 공동체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최종적 지위와 권위를 뜻하는 말로 주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국민이 가지면 민주국가, 왕이 가지면 왕정국가, 국민, 헌법 제정에 있어 국민의 합의 절차를 거침과 왕이 가지면 입헌 군주국가가 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민이 주권인 투표권을 행사하며 대표를 뽑아 정치를 하는 간접민주주의 국가는 얼핏 이상적인 정치 체제처럼 보이나 사실은 유능하고 현명한 대표자가 선출되기까지 힘들고 뽑힌 대표자는 다음 선거를 위해 국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기보다는 국민의 인기에만 영합하는 포퓰리즘에 빠지기 쉬운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진정으로 국민에게 이롭고 국민이 주인이 되게 하는 올바른 정치는 섭리를 아는 자가 정치를 하는 것이다. 국가 기능. 국민, 주권, 영토를 갖추어 국가가 구성되어 국가 존립이 가능해졌으며 나아가 국가가 원활하게 기능을 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의 기능에는 문화, 정치, 경제가 있다. 문화적 기능, 정치적 기능, 경제적 기능이다. 이를 국가 기능의 3요소라고 한다. 문화는 인간 집단이 존재하는 곳이면 어디든 형성되지만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에 따라 문화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 국가는 특정 문화를 진흥시킬 수도 있고 억제할 수도 있어 문화 조성, 유지, 개성의 기능을 갖는다. 정치는 대내적으로는 국가 사회의 구성원인 국민들 사이의 이해관계와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다른 나라와의 갈등이나 대립을 해결하고 상호 협력 등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 정치도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다. 경제를 발전시켜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은 위정자들의 중요한 임무이다. 경제가 붕괴되면 정치도 혼란에 빠지며 국가의 안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정치와 문화, 경제는
서로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어 대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발전하면 문화가 융성해진다. 국가의 발전은 정치, 문화, 경제의 발전이며 국가 기능이 활발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이다. 국가의 기능 중 예전에는 정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문화가 정치와 경제를 이끌어갈 것이다. 문화가 정치, 종교, 경제를 이끈다. 신이님, 플리테이너가 뭐예요? 폴리티션, 정치인과 엔터테이너, 연예인을 합한 신조어로 나 때문에 생긴 합성어야. 신이님은 왜 정치인이면서도 연예인을 겸하는 노래 활동을 하나요? 정치가 종교와 문화를 지배해 오던 시대는 이제 끝이야. 앞으로는 문화가 정치와 종교를 이끌어가는 시대야. 그래서 나는 연예인 대통령이 되고 전 세계인이 내 이름을 부르는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거야. 신이님에 의해 미래의 세계 정치도 경제도 종교까지도 바뀐다는 거네요. 몇만 명이 모인 잠실과 전국의 야구장, 축구장에서 자기 팀이 이기게 해달라고 모두 허경영을 부르는 이것이 바로 허경영 문화가 종교와 정치를 바꾸게 되는 거야. 종교와 정치가 국민을 기쁘게 즐겁게 하지 못했다는 결과야. 젊은 인기 가수들 사이에서 내 노래가 새로운 곡을 발표할 때마다 1등을 한 것은 기적이야. 폴리테이너라는 것도 내가 최초로 만든 말이지. 신이님, 왜 이제는 문화가 정치와 종교와 경제를 이끌어가게 되나요? 전국의 야구장이나 축구장에서 자기 팀이 이기게 해달라고 허경영을 부르고 수능 시험장에서 학생들이 몇백 번씩 허경영을 부른다는 것은 문화가 종교를 이끌어 간다는 증거야. 신이님, 북행열차 노래는 어떻게 만들게 되셨나요? 내가 북행열차 노래를 만든 것은 한민족으로 세계 통일을 하기 위해서야. 남행열차는 피난열차, 나의 북행열차는 아시아 통일열차야. 나의 10차원 노래들은 무한대 우주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에 나는 노래하는 대통령이 될 거야. 국가 분야, 철학과 종교, 과학, 이들을 국가 분야의 3요소라 한다. 철학은 인간 존재나 삶의 의미 등을 궁구하는 학문이기도 하고 정치 철학, 경제 철학과 같이 나라를 다스리고 경제를 운용함에 있어 지향하는 이념이나 가치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다. 종교는 국민들이 갖는 신앙과 믿음의 세계로 한 나라 국민을 통합하기도 하고 분열시키기도 한다. 과학은 실험적 실증적인 학문 분야이다. 철학과 종교, 과학의 세 분야는 서로 대립관계에 놓이기도 하고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즉, 철학이 확고하면 종교가 설 자리가 없게 된다. 그리고 종교의 교리에 위배되는 확고한 과학 지식이 나타나면 종교가 권위를 잃을 수도 있다. 반면 종교가 세력이 커져 국교의 지위까지 가게 되면 철학은 신학으로 위축되고 과학마저도 탄압받을 수 있다. 철학, 종교, 과학의 세 분야는 크게는 모두 문화에 속한다. 국가 목적, 진리, 자유, 평화는 국가가 추구하는 중요한 목적이다. 이를 국가 목적의 3요소라 한다. 진리와 자유, 평화는 국가를 통해 인간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가치이기는 하지만 나라나 시대에 따라 의미와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진리를 보편 타당한 이치라고 하지만 실상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진리는 다를 수 있다. 유럽 중세 시대에는 교회의 교리가 곧 진리여서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것을 반박하면 진리가
도전하는 자로 여겨졌으나 지금은 아무도 그것을 진리로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과의 자유는 다른 나라나 세력으로부터 간섭하지 않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독립과 비슷한 의미이다. 영국으로부터 미국이 독립운동을 할 당시 패트릭 헨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연설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평화란 국민에게 먹을 것을 저울에 달아 공평하게 나누어 주어 생활이 안정되게 한다는 의미이다. 국민들이 골고루 풍족해지면 서로 다툴 일이 없고 국가에 불만을 품을 일도 없으므로 자연히 평화가 이루어진다. 물론 평화를 위해서는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국민과 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하며 사회가 안정되어야 한다. 국가 목적은 진리, 자유, 평화의 순서대로 증시된다. 예, 오늘은 허경영의 영성시대가 세계를 이끈다. 여기까지 말겠습니다. 오늘도 허경영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즐거운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